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돼 주실 수 있나요?입니다. 저자는 박인만, 펴낸 곳은 해피페이퍼입니다. 저자의 이름이 생소하시죠? 저자는 몇 년 전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분이신데 이번에 책을 출간하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자를 통해 2년 전부터 배운 것 하나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말의 무게에 눌려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난감한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주며 뭉클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7년간 세 종류의 암과 사투를 벌이는 아버지, 16년째 거동이 불편해 용변조차 혼자 벌 수 없는 어머니, 치매를 앓고 있는 딸을 엄마라고 부르는 장모님, 이 세 분에게 효도를 다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보통의 인내심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해내는 사람은 대단한 효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세 분의 부모님을 모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살아낼 수 없는,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아름다운 일을 저자는 척척 해냅니다. 함께한 그 시간을 최대한 즐기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들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 효도이고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부모님과 함께 나눈 일상이 짧은 단막극 같기도 합니다. 또 책의 도중에 어머니께 드리는 100가지 감사 편지가 나오는데요. 저도 꼭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다시금 되새기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어떤 아들, 딸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감동받은 부분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후회하지 않게 모든 걸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좋았던 추억만 기억났습니다. 서울에서 한 달에 2번씩 주말마다 내려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기에 후회라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만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못해드렸던 게 자꾸 생각나고 말실수했던 순간에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나고 편찮아지시기 전에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시간이 후회로 밀려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아버지와 제가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 방법은 다음 생에 다시 부모로 만나는 수밖에 없겠지요. 이 책은 어떤 한 분야를 평생에 이르기까지 연구해온 업적을 이루어낸 전문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의 평생 직업에서 얻었던 노하우를 정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평범한 제가 제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할 것은 없지만 우리 식구가 부모님의 병환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지켜내려고 했는지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록을 다시 꺼내 읽다 보니 그때는 안 보였던 감정과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절절하게 읽혔습니다. 어느 둘째 토요일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께 버럭 화내어
미안한 마음을 죄송해요 라고 전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립선암으로 편찮아지면서 시작된 고통의 시간, 위암 수술과 방광암 항암 치료 과정을 잘 끝내셨지만 결국 가족들 곁을 떠나던 그날까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이 점점 더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몸과 마음이 약해져 가면서 나누셨던 많은 대화를 기억하면 삶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16년 동안의 따뜻했던 일상생활의 느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족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몸의 불편함이 더 커지는 어머니가 나의 삶이 되어 이 세상 끝까지 도와드려야 할 내 삶의 질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기록들을 편집하여 책을 쓰기로 하였을 때 전폭적인 도움을 주고 있던 친구가 저의 이야기를 듣던 어느 날 책 제목 한 가지가 생각났다며 적어온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였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고 한동안 숨 멎음과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설움과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평생 물어볼 수 없는 무난 인사였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도 이젠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삶의 현장 속에서 아비 마음을 알게 되었고 어미 마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펼쳐든 당신이 부모님께 못다한 일이 생각날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울 때 함께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거리두기로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람들이 가까이 만나고 부대끼며 떠들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또다시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찾아가 뵐 수 있는 부모님, 언제나 먼저 안부를 물어주며 끝까지 들어주던 그 마음을 알아가고 나도 한마디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대구에 사는 가족들을 못 본 지 100일 지난 어느 날 안부 전화하는 시간이면 어머니는 자꾸자꾸 묻습니다. 보고 싶다. 언제 올래? 가야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시면 언제나 가야죠.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어머님이 원하는 그 소소한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계실 때 잘 하라는 말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 책을 읽고 부모님께 바로 전화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2020년 여름 초입 박인만. 아버지를 이제야 잘 알게 된 마지막 7년. 제목,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가 투병 생활이 시작되면서 달라지셨습니다. 잘 있제? 하시며 전화 걸곤 하셨는데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께 그냥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특유의 억양이 배인 여리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는 매번 기분이 좋아지게 합니다. 아버지, 접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수고 많지? 한결같은 질문이지만 언제 들어도 마음 따뜻해집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그냥 전화해보고 싶어 전화했어요. 그래, 나는 괜찮다. 니는 힘 많이 들제? 일은 좀 어떻노? 아버지, 밥은 좀 드셨어요? 힘 많이 드시죠?
나는 괜찮다. 좋은 날 되면 우리 한번 만나자. 좋은 날 되면 우리 한번 만나자는 아버지가 통화 마무리에 항상 하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힘들다거나 아프다거나 짜증내지 않고 항상 아버지답게 대화하곤 후일을 기약하는 말로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말할 힘마저 고갈되는 상황에서도 핸드폰은 항상 머리맡에 챙겨두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에게 오는 전화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전화벨 소리에 귀 기울이셨다는 사실을. 아버지로 저장된 전화번호는 내 휴대폰 속의 보석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도 문득 그냥 전화드리며 똑같은 인사, 똑같은 안부를 주고받을지라도 그때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화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가끔 전화하고 싶을 때면 눈을 감고 전화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를 기억해내곤 합니다. 길 가다가도 문득, 운전하다가도 문득. 평소처럼 그냥 전화했어요 라고 전화하고 싶은데 받아줄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좋은 날 우리 한번 만나자는 말씀으로 통화를 마무리하던 아버지. 아버지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주 만나고 통화했지만 또 만나고 또 통화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때 최선을 다해 만나고 통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후회가 남았을지. 목욕 여행.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간호 방법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 말입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요. 저는 아버지가 투병 생활하는 동안 식구들의 작은 도움이 공포스러운 고통을 이겨내는데 절대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날 둘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부모님께 봉사하러 밤길을 승용차로 달렸습니다. 한 주일 동안 지쳐버린 두 눈꺼풀은 자꾸만 내려왔습니다. 고함을 쳐보기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힘껏 내리치기를 반복해서 무릎은 아픈데 눈꺼풀은 감겨왔습니다. 불 꺼진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워두고 10여 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또 달리지만 밤길이라 그런지 거리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30분 달리면 또다시 졸려서 도로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잠을 청하다 깜짝 깼습니다. 밤길 운전은 이제 정말 못하겠구나 싶었지만 드디어 아버지께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2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병원 침대 위에 아버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뭐로 왔노? 네, 차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많이 피곤하제? 얼른 자그라. 아들의 반가운 방문을 기뻐하는 부모님께 화답하고 싶었지만 밤길 운전에 지치고 졸린 상태인지라 안부를 내일 여쭙고 얼른 졸린 눈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거실 전등을 껐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불 잘 덮고 자거라. 네, 아버지. 잘 주무셨다가 내일, 아니지, 오늘 아침 날이 밝으면 얼굴 뵐게요. 모레 가면 어떻겠니? 아버지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너그 아버지가 저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밤 12시부터 자꾸 밖으로 나가시려 해서 애묵었다. 아마 많이 기다리신 것 같더라. 어머님이 한 말씀 거두셨습니다. 밤길 자동차 운전에 녹초가 되었던 저는 이불 속에서 금세 잠이 들어버려 무슨 말인지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잤나? 아버지의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제가 늦잠 잤네요. 아버지, 어머니도 잘 주무셨어요? 그래, 나도 잘 잤다. 네가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 코 많이 골며 자더구나. 그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던지 내가 기분이 좋다. 종일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아버지는 지난밤 시간도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아침을 맞이하셨지만 밤늦게까지 기다리며 혹시라도 밤길 사고 날까봐 염려하던 아들의 코골이 소리에 마음이 안정되셨는지 아침 기분은 무척 좋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뭔데? 그게 무슨 말이고? 오늘 미션은 봄 소풍과 목욕입니다. 이런 꼴로 어디 갈 수 있겠나? 못 간다. 너그 엄마나 모시고 갔다 오너라.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최고 VIP로 모실라고 어젯밤에 서울서 자가용 가지고 안 왔습니까? 걱정은 꽉 붙들어 매도 있어. 거동이 불편하신 두 분을 목욕시켜 드리는 건 집안 좁은 화장실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몸이 불편해지시기 전에는 대구에 오기만 하면 주변에 좋다는 온천과 목욕탕을 소개해 주는 일이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었음을 알고 있기에 아내와 함께 봄맞이 온천 여행을 준비하고 내려왔습니다. 대형 월풀 욕조가 있다는 청도 용암온천 호텔 큰 방 한 개를 3시간 예약했습니다. 우리는 도착과 동시에 부모님이 목욕할 수 있도록 시간 약속하고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드라이브 길은 청도로 가는 옛길 가창댐을 끼고 달리는 산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길은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좋아하던 숲길이라 오고 가는 시간 내내 이야기도 가끔 하면서 달렸습니다. 40여 분간의 자동차 여행이 아버지에게 다소 힘들어 보이셨지만 표정은 무척 밝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목욕하기로 하고 아내가 함께 들어가서 온몸을 씻겨드리며 샴푸도 해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피부는 아직 새색시처럼 고우시네요. 야야, 그런 소리 마라. 쭈그랑 망탱이 할매가 다 됐는데.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니는 살결이 복슬복슬해서 참 고우셔요. 너 나 살쪘다고 하는 소리구나. 에이, 어머니, 아니에요. 욕탕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여인의 소리가 욕탕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남자는 세상의 그 어떤 평화로움보다 더 큰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씻었어요. 남자분들 들어가세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분 어떠세요? 10년 묵은 때가 사라지는 것 같구나. 어머니, 그렇게 때가 많았어요? 물이 많이 더러워졌겠네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너그 엄마 때는 내사 먹어도 된다. 아버지가 나지막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해본 소리다. 나는 괜찮다. 우리도 얼른 들어가자.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모시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조에 물을 새로 받으면서 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 손 좀 이리 줘보세요. 목욕물 온도 체크하게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따뜻한 온도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손끝에 살짝 뿌린 후 여쭤보았습니다. 목욕물 온도 어떠세요? 좀 차가우세요? 좀 그렇구마. 빨간 꼭지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제 어떠세요? 뜨겁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오른 손바닥이 아래로 향합니다. 좀 뜨겁다고 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떠세요? 괜찮으시다는 표정이었다가 잠시 후 표정이 찡그려졌습니다. 냉수가 조금 많이 섞여 나와 차가우셨던 것입니다.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묻고 또 묻는 것에서 아버지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셨으면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존중의 마음이 제가 생각하는 효도였습니다.
거품 발생기와 물 마사지 기능을 작동시켜 놓고 아버지 온몸을 이리저리 마사지해 드리려 했습니다. 아야, 마사지는 내사 못하겠다. 뼈가 아프구나. 아이고 죄송해요. 그럼 거품기는 어떠세요? 그건 괜찮네. 아직은 물이 따뜻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따뜻하다. 괜찮다. 근데 내 살 많이 빠졌제? 하시며 엷은 미소를 보이십니다. 아버지 원래 날씬하셨잖아요. 그런데 빠지긴 좀 빠졌어요. 앙상해져 버린 아버지 육신의 때를 밀어드리면서 만져지는 뼈마디 마디 언덕을 만날 때마다 가슴 속에 애처로움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와보니 방 안에 샴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욕실에서 먼저 나온 어머니가 호텔에 비치되어 있던 미니 샴푸를 로션으로 착각하고 온몸에 바르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큰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웃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시간은 순식간에 지나 호텔 프런트에서 시간 초과라는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냥 즐거웠습니다. 로비로 나와 기념 촬영했던 사진 속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은 봄햇살만큼 눈부시게 미소를 머금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션 달성 만족도는 별 5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주세요. 항암 치료를 위해 잠깐이라도 병원에 입원하면 아버지는 매번 한결같이 말씀했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언제 가노? 집에 데려다다오. 줄기차게 집에 계시길 원했던 아버지를 위해 가능하면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제가 호스피스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 거실은 병실 침대가 2개 있는 2인실 병실 구조로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침대와 침대 사이는 4남매 중 당번의 자리였습니다. 낮에는 2분을 병간호하다 저녁이 되어 매트리스를 깔면 잠자리가 됩니다. 2분 사이에 누워서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며 잠드는 공간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부모님 사이에서 잠들 일이 없었으니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날이 지난 어느 날 침대 둘이 놓여 병실이 된 거실에 아버지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아버지 침대 아래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 한참 잠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조심스레 붙잡으며 화장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낮에 제가 방문 간호사가 연결해준 진통제가 처방된 링거 주사바늘이 빠지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면서 아버지의 용변 시간이 편안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화장실 문을 다시 열고 뒤처리를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팬티와 내복에 묽은 용변이 묻어 있습니다. 고나게 자는 아들 눈치 보느라 혼자서 거동하시기에는 시간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허벅지와 다리를 잘 닦아드리고 다시 거실 침대 위로 모시고 와서 바셀린을 발라드렸습니다. 속옷과 잠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더러워진 옷은 세탁물함에 두고 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내일 아침에 창피해 하실 것 같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입니다. 아버지 설사하셨나 봐요. 누가 설사했는지 조사해 봐야겠다. 아버지가 겸연쩍어하며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이런 여유 있는 아버지의 대화법은 제가 항상 닮고 싶어하는 면입니다. 그러게요. 아마 북한 김정은이가 그런 것 같죠? 한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겨울밤은 다시 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래 살아 뭐하겠노?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렇게 살아요. 괜찮아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아버지의 말소리가 이어집니다. 내가 와 이래 됐노. 병원 다녀오신 후 제가 드시지 못해서 근력이 없어진 것 같아 어제 제가 좀 많이 드시게 했거든요. 미안하대. 고맙다. 아버지, 저 어렸을 때 똥 많이 쌌잖아요. 둘째도 셋째도 막내도 똥 싸면 아버지가 다 닦아주셨잖아요. 다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대 아래에 늘어뜨려 있는 아버지 손에 제 손을 꼭 포개어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른 손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누운 채 몸을 아버지 쪽으로 돌려 또 한 손으로 아버지 손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지간히 핸드허그하는 온 세상 얼어붙은 깜깜한 밤 펄럭펄럭 춤추는 우리 두 사람의 심장 일렁임이 참 좋았습니다. 따뜻하게 들어오는 아랫목 같은 온기가 참 좋았습니다. 쌕쌕 깊어가는 숨소리로 느끼는 생명의 시간은 천국 같은 행복이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이른 새벽 거실 창문 너머로 새 아침이 환하게 동이 터오고 있을 무렵 먼저 잠을 깨신 아버지가 기척 소리를 내어주십니다. 참 좋다. 아버지 등 긁어드릴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한 남해안길 돌담 근처 동백꽃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났습니다. 이동식 변기를 주문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하기 좋은 질문 11가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 어떠신가요? 제가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을 아는 지인이 부모님과 자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니 나눌 이야기가 한정적이라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가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가장 즐겁게 답해 주셨던 질문들입니다. 결혼에 대하여 아버지는 어머니의 어떤 점에 반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평생 같이 사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성공 이야기에 공감하기. 살면서 어떨 때 가장 힘드셨어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삶에 대하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저에게 어떤 아버지세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버킷리스트 챙겨드리기. 식구들과 다 같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꼭 끝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을 드리느냐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신 듯 보일 때 제가 아는 기억을 먼저 꺼내드리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면 좋아했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여행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풍성해져 가며 부모님이 즐거워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삶을 진심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오신 수고에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내 삶에 대하여 질문을 해온다면 저는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그 질문자가 내 자식이라면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떠할까? 벌써 심장이 쿵덕쿵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엄마에게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지금 어디야? 그리고 지금 뭐해? 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당신에게 물어봐 주었으면 하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 아내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 엄마, 오늘 먹고 싶은 것 없어? 같은 거 물어봐 주면 좋겠어. 정말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기분을 물어봐 주는 것, 온종일 수고하신 아버지 어머니께 물어보는 한마디 질문. 엄마, 오늘 기분 어떠셨어요? 아빠, 오늘 저녁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 질문으로 부모님의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